위인이 천상에서 이승으로 내려올 때 칠신을 대동해서 오게 됩니다. 이때 왕, 즉 본신이 칠신을 대동해서 같이 내려오는데 이때 그 본신 왕은 과연 누구인가? 또 이승에 오게 되면은 이승은 바로 팔자가 지배하게 되니까 그 팔자를 어떻게 알아내서, 즉 팔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같이 따라온, 즉 본신과 같이 따라온 그 신들이 해당되는데, 그 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에 해당되겠어요. 그래서 그 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그 신들이 왕을 도와서 왕이 이승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팔자가 무언가, 즉 신이 무언가를 알면은 그 왕이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만세력에 써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을 실어놨기 때문에 그 만세력을 보는 방법을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승에 내려올 때는 이렇게 비밀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 비표라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 건명에, 건이라는 건 하늘 건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남명, 음력으로 1950년 2월 12일 미시에 이승에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은 이것을 만세력에 대조해서 보게 되면은 그때 같이 내려온 그 신들이 어떤 신인가, 즉 그 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내는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만세력이 만들어진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은 그 1950년 경인생이다 그러면 경인생의 경인년의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이렇게 입춘이 됐을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입춘절기가 여기 써 있어요. 그 사주는 음력으로 보기 때문에 음력을 기준해서 작성이 됐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1949년 12월 18일 오후 6시 20분에 입춘이 됐다. 즉, 요 시간이 돼야지만 1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요 편이, 요 칸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인월, 즉 무인월이 되겠죠. 1월에 해당되는 월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월에 되는 월주는 어디 있냐? 여기에 써 있죠. 경칩이 바로 2월 달의 입절인데 1950년 1월 18일 오후 0시 35분. 여기에 1월 18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시간은 이제 안 써 있지만 여기 이제 그 시간이 경합이 될 때는 그 시간도 봐야 돼요. 그래서 18일부터 이렇게 해서 2월, 그 다음에 12일이 여기 있죠. 이 사람이 가져온 내려온 것이 바로 2월 12일이니까 2월 12일 날 보니까 갑자라는 일진으로 되어 있죠. 즉 갑자라는 신이 내려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2월에 되겠죠. 여기 경칩 입절이 됐었으니까 2월은 기묘라는 월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가 일진이 되고 기묘가 월주가 되고, 그 다음에 연주는 경인이 바로 연이니까 경리 연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를 여기다 갑자라고 적었고 월주를 기묘로 적었고 연주를 경인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글씨 쓸 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썼죠.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가로 방향으로 쓰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컴퓨터 작성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도 좋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썼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이것을 한번 습득을 해보도록 하죠. 일주, 월주, 연주, 그 다음에 시주. 시주에 대한 것은 요 갑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왕이 되는 건데 본신인데 본신이 갑목이기 때문에 갑목이 시주의 그 시주를 찾는 시주를 찾는 그것이 되는 거죠. 갑목에 해당되는 시주를 찾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주 찾는 표 2를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표 2를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가도록 하죠. 또 이때는 이제 서머 타임 기간이기 때문에 서머 타임이라는 것은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24시를 23시로 이렇게 하는 서머타임을 썼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언제부터 했냐면 3월 31일 23시를 24시로 해가지고 9월 9일 24시를 다시 그 23시로 해서 서머타임을 쓴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사주를 볼 때는 그때 태어난 사람은 만일에 9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8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주 볼 때는 8시로 해서 봐야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표 2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표 2에 보면은 갑일간, 일간이 갑이죠. 갑일간의 시주를 쭉 적어놨어요. 같이. 그럴 때 이제 그 갑일간의 시 중에서 시간이 태어난 시간이 몇 시냐 할 때 미시라고만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시를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1시 30분에서 3시 29분까지. 그래서 요 미시하고 일간이 만난 점을 보니까 신미로 돼 있다. 즉 신미가 바로 일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요 진시, 즉 일간을 기준해서 우리가 시주를 찾을 때는 요 진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진시만 알면은 나머지는 순서로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진시를 알아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갑이죠. 갑하고 기는 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갑하고 기는 합이 된다. 갑기합은 토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갑하고 기가 토가 되니까 토가 바로 뭐냐? 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토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진시가 뭐가 되냐면 무진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무진시를 알아냈으면 나머지는 적어 나가면 되니까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을하고 경일대를 보죠. 을경합은 뭐냐? 을경합이라는 것은 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을과 경의 합은 금이다. 그렇다면 을의 진시는 금이 나와야 되겠죠. 금, 경, 진시. 여기 진시가 경으로 되어 있죠. 경진시. 또 경도 마찬가지고 또 경진시 똑같이 나오죠. 경진시와 같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신이 합이 수다 그랬으니까 병과 신을 합하면 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수라는 것은 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진시, 또 신도 역시 임진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정하고 임은 합하면 목이 된다 그랬죠. 목이란 건 갑이겠죠. 그러니까 갑진시, 또 임도 역시 갑진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의 합은 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란 건 뭐냐? 병이다. 그러니까 병진시, 개도 병진시와 같이 진시를 알아내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금은 표가 있으니까 표를 보고 하면 되겠어요. 그대로. 자, 그렇다면 팔자 찾는 거는 간단하죠. 그냥 만세력만 있으면은 그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 태어난 일진 알아냈죠. 그 다음에 월주 나왔죠. 그 다음에 연주 나왔죠. 그 다음에 요 시주 찾을 때는 요 갑일간이 기준이 되니까 갑일간에 해당되는 그 시주 중에서 시간이 몇 시냐고만 비교하면은 나온 게 된다. 그때 표 2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표 2를 보고서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8개의 신을 다 찾아냈어요. 그럼 그때 여기에 있는 일간에 있는 것이 왕이 되는 거고 본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조의 것이 본신. 그리고 나머지 7개의 신이 요 본신을 도와서 요 왕이 이승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신들이 7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7개의 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를 알아내면은 요 왕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이승을 살아가는데 가장 효과적이겠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 주위에 있는 요 신들이 뭐냐를 알아야지만 요 왕이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면은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신들이 뭔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안 되죠. 이 신들이 할 줄을 모르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잘할 것이냐, 뭐 어떤 방향으로 공부뿐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잘 발달할 것이냐, 이거를 알려면은 미리 이 역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것을 끈기 있게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요 왕은 성공해서 천상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찾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육친이라고 해서 편관, 비견 뭐 이렇게 써놓은 것이 바로 육친이에요. 정인, 정제, 정관 이렇게 써놨죠. 그렇다면은 여기 간단히 말해서 편관이라는 건 어떤 일을 잘하느냐, 법관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이고, 비견이란 건 뭐냐, 이것은 본신과 같은 거예요. 이건 여기 간목이면은 요거 인도 목이죠. 그래서 같은 목길이 있을 때를 비견, 그러니까 형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형제니까 본신을 도와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건 묘도 목인데 이 갑은 양목이라면 묘목은 음목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양과 음이 만났을 때는 이것은 겁재라고 하는데, 겁재 중에서도 여기 월지에 이걸 월령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에서 있는 것, 그 신 중에서 제일 힘이 강한 거죠. 여기에 있는 신이. 그래서 힘이 강한 겁재를 양이라고 불러가지고, 이 양이는 너무 강해서 이 정제를, 재물을 극하는 그런 그 나쁜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것이. 그래서 양인이 있을 때는 정제가 어느 위치에 있나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인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양인은 5개가 있기 때문에 오양간이라고 하는데, 그 5개의 양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이라는 것은 본신을 도와주는 학문,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정이라고 얘기하고, 정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 어떤 직장 생활에서도 고위직에 오른다. 뭐 판사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정관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제와 정관이 이렇게 또 나란히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명관과무라고 해서 말탄, 옛날로 말하면 말탄 그 장원급제한 사람을 말 타고 가게 되죠. 그것을 연상하면 좋아요.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이제 비교할 때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은유법을 쓰는데, 이 간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한 거고, 지라는 건 지지, 땅을 얘기한 거고, 요걸 이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지장간이라는 건 땅 속, 즉 뿌리가, 나무로 말한다면, 꽃나무로 말한다면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꽃이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꽃이란 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꽃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나타난 꽃이 뭔가 하면 그것을 보면 그쪽으로 향해서 가면은 분명히 성공이 빠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꽃이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가 힘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이걸 월령이라고 하죠. 월지. 그래서 월령, 월간, 월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월지를 월령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월령,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 월령이 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꽃이 뭐냐 하고 월령이 뭔가를 잘 눈여겨 깊이 있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성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왕이 된 사람, 요게 이제 바로 본인이라고 그랬죠. 본신. 왕이 된 사람은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본신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요 신들은 다 본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니까 그 어떤 품성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어떤 사람이냐는 걸 알려면 요거 일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일간을 보는 것을 먼저 보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오행의 편이라고 하는데,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요 셋을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목이라는 것이 왔을 때,
앞에 A문에는 간목이었죠. 그래서 목이라는 것이 왔을 때는 어떤 성품이냐 해서 여기 어지린 자를 썼어요. 그래서 목으로 된 사람은 본신이 목인 사람은 이렇게 어진 사람이다. 또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우 인자하다 이런 이 표현을 쓸 때 이제 목인 사람이 되죠. 물론 이 목이 알맞게 있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란 것은 또 이렇게 너무 많을 때, 목이 너무 과다하게 많을 때 이게 좀 나쁜 성격으로 가게 되죠. 또 너무 적을 때도 또 이렇게 나쁜 성격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로 돼 있을 때, 병화나 뭐 정화 이렇게 화로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아주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 또 사양지심이 있다. 그래서 예의와 위엄이 있다 이런 말을 쓸 때 그 알맞게 있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토로 돼 있을 때, 토라는 것은 믿을 신자를 썼네요. 또 광명지심이 있다 그랬고, 마음이 너그럽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토로 돼 있을 때를 얘기하고, 또 금으로 된 사람은 어떠냐, 이것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 수호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의리하고 결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금으로 돼 있을 때이다. 그 다음에 수로 돼 있을 때, 수는 지자죠. 여기 이제 지혜 지자,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비지심이라는 거 그게죠.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다. 지혜로우니까 따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깨하고 학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무 많을 때는 오히려 사술,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알맞게 있는 게 좋겠다는 거죠. 또 너무 적게 되면 담력이 좀 약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요 목화 토금수가 바로 오행으로 된 그 일간 본신이 어떤 그 사람이냐 품성을 말할 땐 이걸 보고서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자, 이번은 이제 오행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오행이 목에 천간에 해당되는 건 갑과 을이 있을 수 있고, 갑은 양간이고 그 다음에 을은 음간이 되겠죠. 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은 변조겠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지지에 대한 건 12개가 있으니까 이는 양목이 될 것이고 묘는 음목이 되고, 이렇게 인묘진사오미, 신유, 수레, 해자 여기까지 12지지가 되죠. 이것도 예언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간 10개 하고 그 다음에 지지 12개는 이건 꼭 외우고 있으면은 나머지 거는 뭐 쉽게 판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방위도 설명했고 또 색깔도 얘기했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 신을 말할 때 색으로 표시하는데 그 색깔은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말할 때는 적색, 붉은색으로, 토 말할 때는 황색으로 이렇게 된 거죠. 금을 말할 때는 백색으로, 수를 말할 때는 흑색으로 이렇게 해서 쭉 정리했으니까 요건 또 참고로 해서 보세요. 자, 요건 이제 연령을 봤을 때 60까지 산다고 생각하고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또 연령이 늘어나면 조금씩 더 늘리면 되겠죠, 이것은. 그리고 연에 있을 때는 조상으로 받고, 월은 이제 부모대로 받고, 그 다음에 일은 바로 부부죠. 본신이 이제 일간이 본신이면은 바로 옆에가 배우자 쪽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신은 자식으로 받고, 원형이정이란 건 이제 사격이라고 해서 장명할 때 많이 이용되는 거죠. 이건 이제 생태계에서 뿌리하고 묘가 되고 화, 꽃이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이렇게 순서로 말했어요. 이거는. 자, 그건 이제 그 육친을 말한 거죠. 육친을 이제 별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갑하고 인이 만나면 육친은 비견이고 별칭으로는 형제다. 이걸 비견을 쉽게 말하려고 형제라는 걸 써준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양인이라는 건 월지에 있을 때, 일간이 5개 일간인데 그거에서 월지에 있을 때를 양인이라고 특히 불러요.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양인이 되지만은 요거 5개가 양인이라고 한다는 걸 눈여겨보세요.
또 1위는 이와 같이 일지에 있을 때 세 가지 경우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병호, 무호, 임자일 때